자, 오행 네 번째 금기운에 대한 얘기를 할 시간입니다. 목화토까지 했잖아요. 계절을 가장 먼저 계절의 특징을 생각하시면서 오행을 공부하시면 훨씬 더 쉬워요. 목은 봄이라고 했죠. 봄은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여름은 그 성장했던 나무가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면서 화려하게 옆으로 가지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환절기 토를 거쳐서 이제 사실은 토를 꽃으로 비유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름에 잎사귀가 무성해지면서 환절기를 거쳐 꽃을 피우고 이제 가을이 됩니다. 가을이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단풍이 들면서 잎이 떨어지잖아요. 잎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죠. 그리고 그 열매가 익으면 열매를 따서 이제 겨울에 나무는 모든 생명을 다 떨어뜨리고 뿌리 안으로 저장. 그래서 다음 봄을 기다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성장하는 어떤 그 패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걸 생각하시면, 자, 금은 색깔로는 흰색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가을이고, 방향으로는 서쪽이에요. 그리고 장기, 오장육부에는 폐하고 대장을 관장하고요. 그리고 금은 이제 금의 맛은 매운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금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아니구나. 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제가 왜 금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라면, 금이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칼의 기운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가을 되면 열매가 맺으면서 쓸모 있는 열매와 쓸모 없는 열매를 이렇게 분리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네. 쓸모 있는 건 따서 담고 쓸모 없는 건 버리게 되고, 그래서 금이 많으신 분들은 그거를 잘 가리죠. 그걸 시시비비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네. 그래서 금이 많으신 분들은 좀 센 직업군에 많아요. 뭐 경찰, 검찰, 네, 군검 경찰 쪽에 많고, 뭔가 이렇게 딱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네, 어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가을은 쌀벌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근데 흰색이죠 또. 칼이라는 게 늘 휘두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칼은 정말 갈고 갈다가 적재적소에, 네, 결정을 할 때 딱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서쪽이니까 저 유럽 쪽의 기운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프랑스 혁명도 생각하면 사실은 이 금, 갈아엎자 이런 기운이 많아서 그쪽의 기운이 그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금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뭔가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고 목표의식도 강하고,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이 사주에 강하신 분들은 확실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유머 감각도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이런 거 있죠. 술자리에서 다음날 막 기분 좋아가지고, 우리 내일 점심때 모이자,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단 말이에요. 술자리에서. 다음날 그 자리에 나가보면 금들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네, 금들은 좀 고지고대로, 색깔도 흰색이에요. 순백. 그래서 순수하기도 해요. 금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순수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금의 단점이 뭐냐면, 가을은 봄하고 반대되는 계절이고 여름하고 겨울이 반대되는 계절이에요. 근데 봄은 생명을 키우잖아요. 근데 가을은 이 생명을 걷어들여야 돼요. 뭔가 결실을. 그래서 뭔가 자라고 성장하는 기운을 금을 너무 쌀벌하게 쓰시면 그거를 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금이 많고
사실은 제가 유명한 사이코패스들 사주를 이렇게 하다 보면 금의 기운과 또 토가 너무 많은데 목 기운을 기를 수 없는 그런 토, 그리고 금, 태관화 또는 목 기운하고 어떤 충돌하는 기운이 있는 사주, 또는 음한 어떤 금하고 수가 많으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있었어요. 그건 제가 차후에 이제 좀 약간 이렇게 여름에 더울 때 오싹한 시리즈로 사이코패스 사주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생명을 치는 기운이 강하다는 그 대표적인 어떤 사주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이건 누구의 사주일까요? 흰색이 금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의 사주 8글자 중에 4개가 금이에요. 흰색. 네. 그리고 월이라고, 여기 연월일시의 두 번째 월의 목기운이 파란색, 푸른색이니까, 녹색이니까 목기운이죠. 근데 이 목이랑 바로 밑에 있는, 어떻게 상대적으로 목기운이 세요? 금기운이 세요? 금기운이 세죠. 이 사람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 하나에 도끼가 4개 있는 꼴이 됩니다. 그럼 그 나무 살 수 있을까요? 없죠. 이 사람은 사실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제가 봤을 때는 희대의 살인마, 본인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게 살인마는 아니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고. 뭐 이 사람은 영웅은 아니지만, 네. 전두환 씨의 사주입니다. 이제 5월이고 5.18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역사적으로 참 가슴 아픈, 제가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가서 철 모르고 놀기만 바쁠 때 선배들의 손에 이끌려서 5.18 그 다큐를 봤어요. 그때 그 피 끓는 어떤 그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는 반드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근현대사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저는 근현대사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역사 교육이 제대로 돼야 본인의 어떤 그 사고 체계, 요즘 젊은이는 역사의식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저희 때보다는. 그래서 네. 이거 찍히나? 어쨌든 이분의 사주를 보면서 금의 기운이 너무 세서, 아마도 그래서 이분 군인이었잖아요. 네, 군인으로서는 아주 타고난 사주죠. 네, 근데 하필 사람이 태어난 월이 이 사람의 직업적인 거나 사회적인 어떤 성격을 반영합니다. 근데 일 자체도 자기의 어떤 간여지동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태어난 날에 하늘 땅의 기운이 같은 걸 간여지동인데, 하늘 땅이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근데 바로 월에 하늘 땅의 금과 목이에요. 이 목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하여튼 이 사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금의 기운이 적절하면 맺고 끊고 확실하고 뭔가 결단력이 있고 의지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오행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적절한 오행의 배치, 적절하게 서로, 그러니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문제라는 거죠. 근데 금이 너무 많았을 때에 차라리 금이 많고 목이 없었으면 글쎄요, 그건 모르겠지만, 오행의 적절한 기운이 왜 좋은지, 네, 그리고 금은 사실은 좀 적절하게 있어야지. 금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기본적으로, 금은 딱 이렇게 자기의 형틀을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되게 융화가 쉽지 않은 것도 금의 한 가지 단점이기는 해요. 또 두서가 없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칼이라는 거는 적재적소에 딱 휘둘러야 될 때 휘둘러야지, 아무 때나 휘둘리면 되게 무서운 기운입니다. 네, 오늘 금기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